그건 꼭 너랑 헤어져도 크게 상관없어, 네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술 먹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인 간의 이상적인 관계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술 먹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관계, 개개인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관계, 그렇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야 진짜 이상적인 관계는 신뢰 아니냐?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어도 내 여자친구는 나를 신뢰하니까 믿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야, 내 여자친구 진짜 최고인 듯, 이렇게 말을 하고 술 먹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근데 너 여자친구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응, 나 가야 될 듯. 이러면서 결국 우프게 간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사귄 지 얼마 안 됐대요. 너무 오랜만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근데 너무 긴장을 한대요. 이 친구가 이러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것 좀 얘한테 점수 못 단다? 이런 강박관념, 프레셔? 너무 좋은데 만나고 잘 놀고 헤어지면 진짜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데이트하면 거의 모든 힘을 다 쓰고 온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반대로 여자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편하게 그냥 평소에 하는 자기 행동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행동을 그렇게 신경 쓰고, 오빠 이러면 별로야? 싫어? 이래서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등등. 여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 감정은 알겠는데 조금만 편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연인관계에서 정말 이상적인 연인관계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연애는 어떤 연애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봐서 정리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로 이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하면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관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일까? 친구처럼 연인처럼, 이게 말이 쉽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없이 친구처럼 지내면 야 우리가 친구야? 연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끝없이 연인처럼 하면 이것도 너무 나답지 않은데, 뭔가 편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솔직히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게 뭔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저는 정말로 괜찮은 관계라면 개인주의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좀 셀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 아시죠? 개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를 남들이 피해받지 않은 범위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기주의는 남이 피해를 받든 안 받든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인관계에서는 이기주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개인주의적인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가다 저는 연애하면 모든 걸 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연인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이게 좋아요. 두 사람의 가치가 서로 잘 맞아서 뭐든지 같이 하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태어난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모두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서 100%다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억지로 모든 걸 같이 하자고 하면 제 생각엔 둘 중에 한 명은 맞춰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이게 자기 취향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반복돼서 만약에 안 맞으면 맞춰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처음에 맞춰주다가 나중에 자기도 좋아져서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서로 불편해지고 굉장히 피곤해지고, 불편해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싫은 점이 보이고, 이게 반복되면 찾아오는 거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취미생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 패턴이라든지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지 등등, 물론 굉장히 싫은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별로인 거,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든지, 집이 지저분하다든지, 쓰레기 막 버린다든지, 매일 술 먹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이야기의 예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모든 걸 나한테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이상적인 관계는 곧 개개인을 잘 인정해주고, 연인 간에 꼭 해야 할 연락이라든지 데이트 이외에 상대방이 뭘 하든 그렇게 별로 서운하지 않고 서로 자기 할 거를 하면서 서로 응원해준다면 그게 정말 이상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일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남자로서 공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커플 꽤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포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나오는데 둘 다 대학생이에요. 근데 전철에서 우연히 만나요.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막차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 막차가 끊긴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막차가 끊기면 집에 못 가거든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특히 대학생은. 그래서 뭐 밤새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그냥 밤새 있다 가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일본 문화란 말이죠. 근데 뭐 우연히 그렇게 막차 전에 만나가지고 뭐 둘이 술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키우고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학생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추억도 남기고 예쁘게 사귀는데 20대 중후반쯤 됐는데 둘 다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 그때 이제 남자는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일을 늘리고 조금 더 바빠지고, 여자는 그렇게 바빠진 남자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 안 쓰지? 옛날 마음 같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펼쳐지는 남녀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 두 남녀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단순히 뭐 연애도 연애지만 이 친구랑 결혼해서 내가 먹여 살리려면, 책임지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보다. 혹시라도 뭐가 없어가지고 나만 믿고 따라왔을 텐데 이런저런 불행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화이팅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조금 재미없어도 조금 참고, 지금 조금 덜 만나도 앞으로를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들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아니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더 나한테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제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한테는 뭔가 이 사람한테 빈틈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앞으로 부족함 없이 둘이 생활하고 싶고, 뭔가 앞으로 책임지고 싶고, 이런 책임감을 가진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20, 30대 남자분들을 꽤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이 갈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한테 서로 지지해주는 관계가 저는 좋은 관계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나랑 더 좋은 미래를 보지 않는 건가?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건가? 또 어떤 친구는 나보다 일이 좋은 건가? 이럴 거면 왜 연애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서로 지지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좀 해보자, 혹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 써보자, 저는 이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자,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둘 다 우리 관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별로 서운해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응원해주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관계는 친구랑 가족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기서 또 사랑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서로 조금은 결핍됨을 유지한 그 상태가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따뜻하게 연애를 하되 내가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지 않은 상태, 상대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건 꼭 너랑 헤어져도 크게 상관없어, 네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니야, 너의 사랑이 조금만 필요해, 사랑을 조금만 줘, 그러려고 하는 상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은 부족하게. 그래야 상대방에게 마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물도 하고 연락도 더 자주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내 할 일도 제대로 하고 서로를 존중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 이외에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없게끔. 그래서 전체 사랑의 양을 100이라고 하면 보통 50대 50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40대 40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10씩 부족한 상태. 그게 사람이 연애든 일이든 돈이든 음식이든 조금은 부족할 때 능률이 가장 오른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부족하면 그게 박탈감으로 이어져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부족했을 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안 닿았을 때 닿기 위해 노력하고, 약간 부족한 그 결핍의 상태가 사람을 좀 더 크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것보다는 아주 조금은 부족하게, 그러면 상대방에서 내가 뭔가 부족했나? 뭔가 좀 더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여느 커플이든 부부든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긴장을 늦추지 않게. 50에서 조금 부족한 그 결핍의 상태가 저는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죠. 같이. 여기도 좀 부족하고 여기도 좀 부족하게. 서로 조금 부족하니까 서로 더 잘해주고, 그러면 또 서로 좋았다가 또 조금 부족하게 만들고, 또 잘해주고 서로 또 좋아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사랑이 조금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 커플인데 여자 남자 둘 다 제 친한 친구, 그러니까 제 소개로 만난 친구들인데요, 아니 둘이 연애를 하면서 둘 다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부족했냐? 걔 좀 싫어하냐, 어떠냐?
반응 좀 볼까? 뭐 이런 상담을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매일 그렇게 상담해 주는 것도 좀 귀찮아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운인지 둘이 그걸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상대방한테 뭔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상적인 관계 아니야? 약간의 결핍 속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물론 지금도 결혼해서 아주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단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된 다음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관계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혹은 앞으로 이런 이상적인 연애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뭐 좋아요라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연애,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JW였습니다. 감사합니다.